네, 안녕하세요. 조사 안당입니다. 산업안전 지도사 1차 법령 강의. 지금까지 이렇게 쉬운 강의는 없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실만 한가요? 아무래도 이게 법이다 보니까 설명을 해도, 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것 같은데, 교수자의 오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알고 있다고, 도사 안당이 안다고 다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좀 이야기가 여전히 쉬운지 좀 궁금하네요. 왜냐면 지금 영상 올렸는데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지금 이벤트 하고 계신데. 그리고 일단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뭐 많이 보시는 거는 나중에 뭐 많이 보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랄까요? 더 신경 써서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뭔가 쪽팔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제 스타일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지도사 진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그걸로도 되게 만족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또 하나의 컨텐츠로 소비를 하시는 거고 뭐 각자 공부하시는 거는 열심히 하시겠죠. 뭐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원시원하게 강의하겠습니다. 신소리 하면서 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할 거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업무 정지 명령이고요. 우리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네, 책임자에 관해서 얘기했었고 공표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안전보건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 법령 순서대로 강의를 한다 그러고서 순서대로 강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제 교재 구성이 중요한 거, 계속 반복되는 거 위주로 중요도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우리 법전 있잖아요. 법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는 법전. 어디 갔죠? 요거 이상하게 틀어져 있네요. 요거, 그래도 한 번씩은 꼭, 한 번씩이 아니라 좀 읽어보셔야 돼요. 그냥 읽으면은 같이 저랑도 읽겠지만 저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읽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공부는 스스로 책임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 안전보건 관리 전문기관, 안전관리 전문기관이네요. 보건은 빠져있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업무 정지 명령, 이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보면은 23년에도 나왔고, 22년에도 나왔고, 22년에 한 문제가 더 나왔네요. 그렇죠? 오호, 그렇죠. 그래서 요 세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년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취소가 있고요. 정지 명령이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취소가 되는 사유, 정지가 되는 사유를 구분하실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 금품을 받은 경우, 더 맞네요. 죄송합니다. 관련입니다. 련. 음. 다음 문제도 그냥 바로 읽어볼게요.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관리 전문기관에 대해 그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업무의 수탁을 거부한 경우, 안전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 금품을 받은 경우,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자, 다음 문제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간이 아닌 것은 이러면서 네,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4번부터 몇 페이지냐면요. 지금 30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음. 자, 보겠습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요거는 정지만 되죠. 정지. 여기는 취소만 되죠. 여기는 정지 및 취소가 준용되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출제되고 있고 이게 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 다 같은 문제입니다. 밑에 법 조문 같이 보고 올게요.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의 취소 등의 사유 해가지고 있죠. 시행령이 있고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해가지고 있습니다. 자, 1항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봤죠? 교육기관에서 봤잖아요. 교육기관. 교육기관에서도 빔 프로젝트 갖다 놔야 되고 뭐 여기 프린트할 거 갖다 놔야 되고 교보제 있어야 되고 교육 자료 있어야 되고 그쵸? 그리고 뭐 안전대 같은 거 시연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얘기입니다. 안전관리 전문기관,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이런 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뭐 별 얘기 아니에요.
2항 보겠습니다. 2항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대요. 공개 처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 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명으로 정한다. 이거는 시행규칙. 이거는 시행령에 보면 있겠죠. 계속 읽겠습니다. 3항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것도 시행규칙에 가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드려 나옵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나옵니다.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반드시 취소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거죠. 1호, 2호. 요거는 업무를 정지를 시켜야 되고 1호, 2호는 취소를 시켜야 되는 경우입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죠.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있으니까 볼게요.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 취소 등의 사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를 수탁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키워드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서류를 거짓,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받은 업무를 게을리한 경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와 관련된 비치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위탁 수수료를 받았는데 뭐 했어요?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안전관리 또는 보건관리 업무 수행과 관련한 대가 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 법에 따른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강행 또는 기피한 경우. 그렇죠. 공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서류 가져오세요 했는데, 또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어, 어스름 피는 거죠. 그럼 바로, 정지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6개월 정지는 폐업이라고 있고, 폐업. 그렇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소기업, 중소기업은 6개월 영업정지면 거의 폐업입니다. 그래서 뭐 취소나 이 6개월 정지는 엄청 큰 처벌이에요. 그렇죠? 자, 봅시다. 네, 여기까지 보고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요거 1번, 2번은 취소라고 그랬죠? 거짓이랑 업무 정지 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 죄질이 아주 크죠? 그건 아예 취소를 시켜버린다. 한번 보겠습니다.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 명령을 6개월 정지죠?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럼 뭐예요? 취소되는 경우를 골라라 요 얘기죠? 틀. 취소되는 경우 한번 볼까요?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거짓 나왔죠, 거짓. 2번이죠? 이게 엄청 헷갈리거든요. 근데 그냥 요 앞에 취소되는 거 거짓 업무 정지 기간 요 두 개만 취소로 외우시면 쉬워집니다. 그죠? 거짓 나오면 거짓 바로 하고. 그리고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죠? 이번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요. 이것도 취소죠. 그럼 뭐예요? 이 문제랑 다른 문제인가요? 결국은 같은 문제잖아요. 취소되는 경우 골라라니까. 우리는 두 개 알고 있잖아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수행을 한 경우. 취소죠?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굳이 안 봐도 돼요. 왜냐면 다 정지 사유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라고? 취소 사유 두 개. 나머지는 다 정지 사유예요. 자, 그리고 안전관리 전문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6개월에 그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준용되는 기간이 아닌 경우, 이런 거는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맨 위에 보면 있거든요. 그거 같이 보면 되고, 안전보건 교육기관, 진단기관,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성면조사기관, 내 역학조사 실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4번이 답이다. 그래서 이거 외우시면 돼요. 성면조사기관, 건설재해예방, 안전보건 진단기관, 안전보건 교육기관, 요 네 개가 다 준용이 된다. 이건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이해해서 푸는 방법이 있고, 외워서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외워서 풀어야 되는 거는 제가 외우라고 할게요. 뭐, 이거 설명해 봐야, 안전보건 교육기관, 안전보건 진단기관, 이거 뭐 알아서 뭐해요. 그렇잖아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외우실 수 있고,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급인의 안전 조치 한번 볼게요. 23년 기출, 22년 기출, 21년 기출, 20년 기출인데 두 문제 나왔고요. 그래서 총 5번이 기출이 되었다. 그래서 23년 기출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 드린 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실제 시험 본 시험지 붙여드렸잖아요. 24년 거. 거기 있는 문제는 그냥 다 외워버리세요. 답이랑 문제랑 답이랑 다 외우시면 돼요. 음. 저도 23년 건 다 외웠거든요. 아시겠죠? 왜냐면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이제 22년, 21년 문제는 조금씩 안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 21년에 나왔던 게 22년에 많이 나왔어요. 22년에 나온 게 23년에 또 나왔습니다. 21년에 나온 게 23년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20년도 그렇고요. 그건 제가 그 분석해 놓은 거 맨 앞장에 이렇게 네 줄로 해가지고 20, 21, 22, 23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그거 보고 그 어떤 문제인지 적어 놓은 거니까 그거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그런 거 다 뭐 이런 거 다 귀찮다 그러면 이거 강의만 듣고 그 요거 한번 요 교재 한 번만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출 문제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됐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23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건설업의 도급인은 작업장의 정기안전보건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정기안전 보건점검 분기에 1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사석 광업의 도급인은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한 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 수급인의 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4번 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분기별 1회 이상 회의 개최. 협의체죠? 그리고 관계 수급인의 공사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 대상 사업에 해당한다. 10억 원. 이거는 바로 틀린 거 알 수 있죠.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돼요, 이제. 안전보건, 이게 좀 띄어쓰기가 잘못되긴 했는데, 개판이네요, 이 교재라고 하고.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요 관계수급인의 공사 금액 총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 금액이 10억 원. 아니고 몇 억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20억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이자 총괄 책임자이다. 그리고 여기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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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억인 사람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나시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2년 기출 문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관계수급인이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조치 또 나오죠.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또 읽어보겠습니다.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을 확인해야 된다. 건설업의 경우에 2번 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도급사업의 정기안전보건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자,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된다. 방금 설명드린 게 여기 나오죠? 네,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을 전원으로 구성하는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5번 보겠습니다. 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 점검을 2일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네, 계속 겹치죠? 요 위에랑 6번, 23년 6번이랑 22년 1번이랑 겹치죠? 넘어가겠습니다. 문제만 먼저 볼게요. 답은 좀 이따 풀어도 되니까. 자, 14번 도급인 및 그 수급인 전원으로 이번에 문제로 나왔네요.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 관해서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래서 뭐 작업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 연락 방법, 대피 방법, 뭐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에 이게 이제 여기서 안전보건 조정자라는 게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지는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저도 잘 모릅니다. 타워크레인으로 인양 작업을 해야 돼요. 건물을 짓는데. 근데 갱폼도 인양을 해야 되고 철근 따발도 인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타워크레인이 있고 여기서는 뭐 이동식 크레인으로 이제 철근 따발을 올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는 타워크레인으로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갱폼을 올릴 때 이 철근 따발을 올리는 인양물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누가 먼저냐? 왜냐면 서로 공기가 바빠요, 공기가. 나부터 할 거다. 우리부터 먼저 하고 너네가 내일 해라. 아니면 니네 오후에 해라, 더울 때. 이렇게 싸우지 않겠어요? 다툼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어, 민주적으로 좀 조정해주는 사람을 안전보건 조정자라고 합니다. 별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계속 문제를 읽겠습니다. 기출문제 20년도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에 도급의 승인이 나오네요. 기억,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업주가 유해한 작업에 도급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니은 도급 승인을 신청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도급 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디귿 도급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감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건 좀 다른 문제였네요. 그래도 계속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도급인이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계수급인이 근로자가 도급인의 소사석 광업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일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점검 계속 나오고 있죠, 위에서부터. 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을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안전 및, 이거 가리세요, 이거 답 보면 안 되니까. 간결해지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뭐 내일 당장 시험 볼 거 아니니까 다 보셔도 돼요. 다 보시라고 써놓은 건데.
자, 관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협의체가 계속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인을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에 협조를 이행하여야 한다. 자, 5번 보겠습니다.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점검을 할 때에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2명을 점검반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쭉 봤잖아요.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기출 문제집이 있으면 정답 맞추는 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공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읽으세요. 많이 읽고 어떤 문장이 많이 나오는지를 계속 보는 게 중요합니다. 계속. 음. 그래서 저희가 말한 게 뭐예요? 산업안전보건법 무조건 80점 넘는 방법 일주일 안에 끝내기잖아요. 일주일 동안에는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에는 저기 위에 저 위에 있잖아요. 요 위에 요 끝에 여기 여기 있는 제가 요약해 놓은 거 그거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시는 게 아니라. 그죠? 기출문제 회독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또 같이 지금 시험 보고 1차 시험 보신 분들 중에는 기출문제 한 2회독에서 3회독만 했는데도 붙으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법을 알 필요가 없어 지금. 법령 법령 문제인데 법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 근데 반복이 어떻게 되는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알려드리는 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엔. 자, 같이 보겠습니다. 62조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도급인의 뭐예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다. 그렇죠? 20억 이상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요 지정하고 지정서를 게시판에 걸어야 된다고 했죠? 내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입니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입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는 아주 하늘 같은 분이죠. 음. 아이고, 다 지워졌네. 자, 해서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된다. 왜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20억이 안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총괄 책임자로 지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 2항 계속 보겠습니다. 1항에 따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이 갑자기 나와요. 따른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둔 것으로 본다. 네, 이런 거는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근로자 수,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3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 도급인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보호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기억나요? 위에 문제 있었습니다. 지문입니다. 이런 게 지문으로 나오면 골치 아프거든요. 이런 거 다만 잘 안 읽어요. 스스로 공부하시고 제가 이 법전을 못해도 10회도 이상은 했을걸요. 진짜로. 3단으로 나뉜 거를 저는 인쇄를 해서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매번 봤었거든요. 거의 매일 봤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어찌됐든 산업안전 지도사라는 게 1차를 합격해야 2차의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2차를 합격해야 3차의 기회가 있는 거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차 공부를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는 공부 양이 방대하기 때문이에요. 1차는 집약적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만 열심히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2차는 정말 공부 암기해야 되는 게 일단은 너무 많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이 문장 구성대로 똑같이 쓸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먼저지만 법에 있는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나온 왜냐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이 만화로 돼 있다고 그게 아니라 얘도 법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1차 공부도 저는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자만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봤는데도 다만을 안 읽었어요. 어? 왜냐면 이 앞에 부분이 중요할 것 같잖아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법 공부할 때. 근데 사실 이 뒤에 있는 게 굉장히 시험 문제를 갖다가 잘 씁니다. 굉장히 영리하세요. 이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이. 지도사는 이 앞에 거 외우는 거는 기사고 뒤에 거까지 아는 게 지도사지. 이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래서 엄청 숨겨져 있는 거 그런 걸 내십니다. 저는 그 3단 비교표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이 지문은 지금 봤어요. 지금 공부할 때는 그냥 외워버렸어요. 이거.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왜냐면 이제 저는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 본부장님이
와가지고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를 안 하시거든요. 아무리 안전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깜냥을 아는 거지. 이런 문구가 있긴 있네요.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이게 63조에 있었다. 자, 신소리 그만하고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64조 같이 보겠습니다. 1항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된다. 이행사항 나오죠. 도급인과 수급인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 점검, 관계 수급인 근로자에게 하는 규정의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근데 며칠에 몇 번 해라. 며칠에 몇 번 해라. 몇 달에 몇 번 해라. 분기, 반기 이런 게 안 써 있죠. 근데 그냥 읽기만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법이기 때문에. 자, 안전보건 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을 지원해줘야 된대요. 관계수급인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에 실시하긴 실시했냐? 너네 교육했어? 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등은 훈련, 모의 훈련을 한다고 했죠. 왜냐면 누구 사업장이에요? 도급인 사업장. 그럼 도급인이 가장 잘 아는 집에 관리한다는 게 도급인이 가장 잘 아는 장소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인들은 잘 모르니까 훈련해라 도망치는 거 어디로 나가고 어떻게 훈련할 거고 시나리오 작성해가지고 훈련을 해라. 뭐 매달 하든지 두 달에 한 번 하든지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 얘기가 써 있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게 뭐 예비군 훈련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경우냐 작업 장소에서 발파 작업을 하는 경우 그렇죠. 발파를 할 때 터널 얘기 드렸었잖아요. 같은 터널이라고 해가지고 제어 발파를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경보체계 뭐였어요? 경보체계 개검경 생각나세요? 개검경? 개검경 혹시 이 강의를 제가 올려드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안 보신 분들은 어, 좀 곤란합니다. 왜냐면 저는 지금 강의를 올린 순서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알겠지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생초보자를 위한 강의가 아니라 1차 시험을 요령 있게 시험을 잘 볼 수 있게끔 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검경 아셔야 돼요. 계기, 검지부, 경보장치 기억나시죠? 터널 할 때 이거 개검경 이러면서 제가 외웠다고 했잖아요. 제가 외운 건 여러분도 외우셔야 돼요. 아무튼 발파 작업하는 경우에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 방법 훈련을 해야 된다. 맞죠? 작업 장소에서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그래서 지진 모의 훈련 저희도 합니다. 지진 거의 저는 못 느껴봤는데 아무튼 해요. 지진 모의 훈련을 하긴 하는데 이제 저희는 지진이 났을 때 뭐 대피하는 거는 뭐 책상 밑으로 숨어라 뭐 이 정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지진이 나서 뭐 이제 뭐가 붕괴가 되거나 시설물이 건물이 기울었거나 그랬을 때 이제 점검하는 방법 제가 점검을 하진 않지만 점검하는 방법 그래도 위험한 구역을 찾아내서 출입 금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지진 모의 훈련을 저희 현장에 맞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필요한 장소의 제공 계속 해줘라. 도급인이 여유 있잖아요. 수급인 어제 말씀드렸죠. 영세하다고 80만 원인데 70만 원 장비대 때문에 고민해서 그냥 사다리 쓰고 그냥 막 작업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여유 있으신 분, 아이 돈 다 줄 테니까 장비대 써라. 이렇게 말하는 여유 있는 도급인이 이 사람들의 위생, 휴게시설 이런 거 다 신경 써야 하는 거죠. 어? 뭐 설치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내 거 같이 쓰게 해주든가 그래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적용된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서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확인해야 된다. 자, 8호 보겠습니다. 7호에 따른 확인 결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 시기 내용 등의 조정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 나오는 게 1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 뭐죠? 시행규칙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럼 요거는 아까 우리 지문에 있었던 내용인데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시행규칙에 있다는 거죠. 고용노동부로 정한다. 마찬가지죠. 이거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이건 다 시행규칙에 있다는 겁니다. 순회 점검, 안전보건 교육 지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그러면 시행규칙 보기 전에 문제를 다시 봐볼까요? 안전보건 점검 나왔죠? 순회 점검 나왔죠? 협의체 나왔죠? 근데 이게 언제 하는지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이런 자세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있다는 거예요. 시행령에는 뭐 적혀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별표 1. 시행령 별표 1 한번 같이 봐볼까요? 시행령 별표 1. 이거 저번에 한번 보여드린 건데 아무 짝에도 의미 없죠? 이거 보실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안 넣은 겁니다. 자, 보지 마세요.
자, 시행규칙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행규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이하 0, 11조 15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후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 선박 내부 용접 용단, 인화성 액체 취급 저장하는 곳에서 용접 용단 작업, 안전보건규칙 특수한 설비에서 용접 용단 작업, 가연물이 있는 곳에서 용접 용단 작업. 이거 뭐예요?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가 여기 4개라는 거죠. 그렇죠? 자, 안전보건규칙 양중기에 의한 충돌 또는 협착 위험이 있는 장소, 유기화물의 취급 특별 장소, 방사선 업무를 하는 장소, 밀폐 공간,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장소,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에 관한 정비 보수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 음,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거를 근데, 아이고, 이거를 저는 2차 공부할 때 배웠어요, 네 개를. 이 화재 폭발 우려가 있는 장소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 2차 교재 보면 이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자, 74조 보겠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의 내용 등. 별표 12와 같다. 도급 승인 변경 사항, 도급 승인의 취소, 도급 신청. 자, 여기서 이제 나오네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가 2절에 나와 있네요. 2절. 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여기 답 나왔네요. 작업의 시작 시간, 연락 방법,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연락 방법의 작업 공정의 조정. 5가지 이거 외우셔야 돼요. 시작 시간, 연락 방법, 대피 방법, 위험성 평가,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또 나옵니다. 사망에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매월 하는 거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나왔습니다. 이제 협의체 안전보건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하고 어떤 걸 협의해야 되냐? 시작 시간, 작업의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아닙니다. 시작 시간, 작업이 언제 시작되는지 시작 시간, 그리고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그리고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그리고 작업장에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그래서 협의체는 이런 내용을 협의를 하고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79조. 시행규칙 79조입니다. 자, 80조 도급사업 시 안전보건 조치 등. 자, 여기에 보면은 작업상 순회점검 이제 나오네요. 또 저희가 답답했던 순회점검 보면 각 목의 사업은 2일에 1회래요. 건설업, 제조, 토사석 강업,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비디오,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6가지죠. 이건 외우시면 돼요. 출판이 2개나 있잖아요. 이거를 많이 넣어요. 문제 그 지문에다가 이 출판업을 많이 넣어요. 이게 비교적 안전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출판업을 넣어요. 출판업은 뭐예요? 2일에 1회입니다. 금속, 비금속 원료 재생업은 아주 철강을 녹였다가 만들었다가 아주 지지고 볶고 막 망치로 때렸다가 프레스로 눌렀다가 엄청 무서운 작업들이 많죠.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건설업은 워낙 위험하고 제조업도 뭘 제조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요즘 로봇을 많이 쓰거든요. 이 로봇이 잘못 작동이 돼서 이제 방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방호 조치를 안 한 거야. 로봇만 설치하고. 이 로봇은 그냥 기계죠, 기계. 기계고 그 뭐 PLC나 또는 컴퓨터의 입력하에 스스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거에 제어를 받는 거잖아요, 기계가.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제1호 각 모계 사업을 제외한 사업 일주일에 1회 이상. 응? 1호의 각 모계, 이건 모기라고 한다 그랬죠? 모계 사업을 제외한 사업은 일주일에 1회 이상. 그러니까 이걸 외우셔야겠죠? 이걸 제외한 사업은 일주일에 1회고, 이거는 2일에 1회고. 그렇죠? 그리고 도급인이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를 도급인이 시정 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도급인의 말을 관계수급인은 잘 따라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해야 된다. 저희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계속 줘요. 지금 교육해야 될 게 계속 밀려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자, 다음 위생시설 설치 등의 협조해서 위생시설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음, 기본적인 이제 위생시설이라고 하면은 휴게시설이 포함이 된다.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세면은 뭐 씻는 거잖아요. 목욕하고. 그리고 세탁은 옷을 빨래할 수 있는 곳이고 탈의는 내가 부끄럽지 않게 갈아입을 수 있는 그리고 옷을 내 사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런 캐비넷 같은 게 있어야겠죠. 탈의시설은. 누가 옷 가져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수면시설은 야간 근로가 있는 곳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일하다 말고 잘 일은 별로 없잖아요. 밤에 일하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생시설. 안전보건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해야 된다. 준수해야 된다. 계속 나오죠. 그리고 82조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도급인, 관계수급인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점검반 구성해야 되는 거.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 각 한 명이네요. 2명 아니고 한 명입니다.
그리고 안전보건 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개월에 1회 나옵니다. 드디어 안전보건 점검. 아까 처음에 봤던 건 뭐예요? 안전보건 협의체죠? 협의체는 다른 겁니다. 안전보건 있어요. 안전보건 점검은 협의체는 회의 같은 거예요. 회의. 어떻게 안전하게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작업의 시작 시간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회의를 하는 거고 안전보건 점검은 순회 점검이에요. 합동 점검. 저희는 이제 시에서도 관련이 돼 있고 대기업이랑도 관련이 돼 있고 저는 완전 그냥 쭈구리 가만히이기 때문에 이 둘이 공격해 오면 합동으로 공격해 오면 그래서 제가 지도사 따서 무적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적이 너무 많아. 밑에서는 설비팀들은 그렇게 하면 일 못한다 그러고 소장은 야씨 너 안전관리자답게 해야지 이러고 그래서 저는 소장님한테 그럼 3시에 갈게요. 이렇게 한다 그랬죠. 이거 굉장히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래서 이렇게 어찌됐든 요즘은 유튜브도 하고 제가 하고 싶은 말 유튜브에 다 하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 그리고 이게 막 인기 있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시는 분들만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관계되는 사람한테 아무도 안 알려줘. 여자친구 빼고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강의 들을 사람이. 여자친구는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전보건 점검이랑 협의체랑은 좀 다른 거다. 그리고 2달에 2달에 하나 한 번 한다. 협의체는 얼마마다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였죠? 매월 1회 이상. 이런 게 숫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이거 여기 없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23년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거 제가 신기한 기능 보여드릴까요? 승부씨 모두 지우기. 와, 이거를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동안. 드디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죠, 뭐. 그러니까 배움이라는 게 처음에는 잘 못하더라도 익숙해지고 자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능수능란까지는 아니어도 잘하잖아요. 그쵸? 어제 같은 그런 막 이상한 녹음이 잘 안 들어갔잖아요. 혼잣말 하는 녹음. 이거 왜 이래 이런 녹음들이 안 들어가고 강의 내용만 집중할 수 있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저는 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지도사의 시작에 서 있지만 지금은 시작이니까 어렵죠. 근데 나중에 뭐 3차 볼 정도나 2차를 약간 합격한 느낌이 왔을 땐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 이지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어, 아무튼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도급이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틀린 거를 걸러내면 된다 그랬죠? 건설업 도급이는 작업장에 정기안전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해야 된다. 맞아요? 분기에 1회 이상 해야 된다고 써 있었나요? 안전보건 점검 여기 있는데 2개월에 1회네요. 안전보건 점검. 그럼 이게 틀린 거죠? 이게 답이 아니에요. 아니죠. 옳은 것이니까. 자, 토사석 광업의 도급이는 3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순회점검은 2일에 1회였죠. 토사석 광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나왔습니다. 협의체는 도급인 및 그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다. 맞아요? 협의체는 어떻게 하는 거였어요? 매달이었죠, 매달. 협의체는 매달 하는 거였죠, 회의. 틀린 거죠? 이건 아니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 10억 원? 이거는 그냥 아니죠. 그럼 정답이 뭐예요? 어지럽네요. 3번. 3번이죠? 수급인 전원으로 한다, 구성해야 된다. 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답이 아닌 거는 왜 아닌지 이렇게 하고, 여기 옆에다가 써놔야 돼요. 이거는 2일에 1회 하는 거였어. 그러면 이게 왜 틀렸는지 같이 볼게요. 안전보건 점검은 분기에 1회가 아니라 2달에 1회 하는 거였죠. 그리고 3일에 1회가 아니라 이것도 2일에 1회 하는 거였죠. 토사석 강업은.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알아볼 수 있게 쓰든지 아니면 여기다가 정자로 2일에 1회 실시. 이렇게 써면 돼요. 이게 오답 노트지 뭐. 그렇잖아요. 그리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해야 된다. 분기별이 아니고 뭐였어요? 협의체는 매달 1회였죠. 매달 1회. 이렇게 적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게 여기 10억 원이 아니고 20억 원이었죠. 이렇게 적어서 요 바뀐 거를 외우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디 있다? 요 맨 위에 보면 있다고 얘기 드렸죠. 그겁니다. 22, 엄청 쉽죠? 이렇게 한번 읽고 보니까. 우리가 1차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법을 먼저 쭉 봐요. 제1조 목적부터 170 몇 조까지 있는 법을 쭉 봐요. 그리고 이 문제를 풀어요. 근데 이 숫자가 나오는 건 어디에 다 있어요? 시행규칙, 별표. 그러니까 또 법을 보는데 어디서 찾아야 될지 몰라. 그러면 법을 보다가 그 파란색을 다 눌러봐요.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누르고 싶게 생겼잖아요. 버튼 갖다 대면 이렇게 마우스로 갑자기 변하면서. 이렇게 커서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마우스. 누르고 싶잖아요. 눌러요. 그럼 공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출을 보고 이 도급인의 안전조치.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맨 처음 그 OT 강의 보면 뭐 외우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목차. 그걸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찾기가 쉽고 또 그것도 하기 싫다. 그럼 이 강의만 보면 되죠. 강의 보면 엄청 쉬워졌죠? 쉽나요, 확실히? 저는 쉬운데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렵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요것도 많이 반복하면 이제 눈에 보입니다. 뭘 봐야 되는지 그 포인트가 보일 거예요. 그쵸? 자, 계속하겠습니다. 관계도민 근로자가 도급인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 조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니까 뭐예요? 이번엔 틀린 거 찾는 거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게 계속 보이나요? 규칙이? 이거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옳은 거잖아요. 이건 틀린 거고. 이게 22년, 이게 23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자,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작업에 있어서 관계수급인의 작업 시기, 작업 내용, 안전조치, 보건조치 등 확인해야 된다. 이거 맞는 얘기죠? 건설업의 경우에는 도급 사업의 정기안전보건 점검을 분기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 분기에 1회 이상. 맞아요? 정기안전보건 점검이잖아요. 보건 점검 어떻게 알아있어요? 두 달에 한 번이죠? 일단 이렇게 적어볼게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여기 10억 원이 아니라 20억 원이라고 써놨으면 이거 단분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도급인은 도급인과 수급인의 구성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맞죠? 이거 내용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급인은 제조업, 작업장의 순회 점검 2일에 1회 실시해야 된다. 맞죠? 뭐가 틀린 거예요? 이거죠? 이거 몇 번이에요? 2번.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니까? 재밌죠? 또 오히려. 법이 이래서 재밌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80점이 나온다.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는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좀 복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편하게 하시는 방법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저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좀 편하게 공부했을 텐데 저는 진짜 진짜 너무 합격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공부했었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알려주질 않으니까. 물론 이제 제가 강의를 안 듣기도 했어요. 1차 강의를. 그래서 뭐 다른 학원에서는 어떻게 강의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뭐 법령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강의가 올라온 거 보면 1조 목적부터 쭉쭉쭉 계속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관계되는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법의 그 조문을 보니까 조문도 더 잘 보이고 이거 그냥 받았을 때는 어지러웠는데 이렇게 색깔도 칠하고 별표도 하고 이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이것만 보다가 나중에 뭘만 보면 돼요? 맨 위에 제가 써드린 오답 노트 제 거. 그게 수정을 많이 한 거고 그 공부할 때 정성을 들여서 작성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은 자료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요 밑에다 붙인 거는 제가 그걸 합격했기 때문에 그냥 대충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줄 간격도 안 맞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어, 센, 센스가 넘친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장은 그만할게요. 문제가 너무 쉽게 보여가지고 저도 놀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다음 21년 기출문제. 도급인 및 그 수급은 전원으로 구성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협의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거 완전 공짜 문제죠?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종료 시간 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연락 방법, 대피 방법, 연락 방법 및 작업 공정의 조정. 이거 있었잖아요. 2번 정답. 자, 20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도급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자기 과징금이 나와버렸죠. 이건 일단 보류. 도급인이 승인을 받은 지원 고용 노동 강서장은 도급 승인 기준으로 충족한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된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이거는 우리가 안 본 건데 도급 금지 의무가 있어요. 망한 빼고 카드면 뭐 승은 뭐 이런 종류 있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급에 대한 변경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결과를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래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요거는 지금 보기에는 이 강의 넣기에는 좀 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했었나 봐요. 네,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이 다르니까 이거 안전조치, 보건조치 하다가 저거 하면 또 머리 아플 수 있으니까 저거는 뒤에 내용 또 나오거든요. 이거 도급금지상. 그 내용에 포함시켰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넣은 것 같아요. 그냥 도급이라고 보고.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보시면 언젠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지 마세요. 그 본인들 그 받으신 자료에도 이렇게 X 치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계속 보겠습니다. 안전조치, 보건조치.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토사석 광업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일주일에 1회 작업장 순회 점검을 해야 된다. 이거 보면 이제 바로 알죠. 왜요? 2일에 1회. 이렇게 쓰시면 되고 이건 X. 옳은 것이니까 올. 이렇게 쓰고. 자,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도 포함하며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된다. 이거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죠? 저희 회사 말씀드리면서.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회의를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 협의체는 분기별이었어요? 매달이었어요? 매달이었죠? 협의체 매달. 자,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위생시설 등 정하는 시설에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아니면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의 이용에 협조를 이행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 그리고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의무에 따라 도급인은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동 점검을 할 때에는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각 몇 명이었죠? 한 명이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정답이 확실히 해도 5번까지 시험 보실 때는 꼭 읽어서 두 번 체크, 교차 체크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시험 볼 때는 아는 문제가 나오면 흥분을 해요. 제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아는 문제 나왔네, 흥분합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 침착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이 모르던 문제를 잘 찍고 흥분해서 아는 문제를 틀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주의하셔서 시험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만 더 볼까요, 오늘? 안전보건 관리 규정인데요. 이거는 요거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자, 안전보건 관리 규정입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안전보건 관리 체제 안에 있는 규정 그 내용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 중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거 오류 가답안 3번 작성 답안 모두 정답 처리되어 있는데 저는 이건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오히려 헷갈리거든요. 저는 이거를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이런 뭐랄까요? 오류가 있었던 문제들 있죠. 이런 거는 안 나와요, 두 번 다시. 예. 근데 이게 두 번 다시 안 나오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 나올지도 몰라 하고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반복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거 버리고 그냥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22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관리 조직이 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규정 중 취업 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하는 기준이 취업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업 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 규칙에 우선하여. 취업 규칙보다 규정이 높다는 거죠. 여기가 취업이고 여기가 규정이라는 거예요.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다 지워졌네. 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애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변경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그렇군요.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된다. 갑자기 이거 굉장히 위에서 굉장히 쉬웠었는데 갑자기 또 어려워지죠? 괜찮습니다. 우리 위에 것도 처음엔 어려웠어요.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도서 한 장에 뭐를 읽는 거야?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법 조문을 보고 이게 이 내용이야 이렇게 정해져 있어 이렇게 이해를 하고 알게 되니까 금방금방 찾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이것만 버텨내시면 돼요. 이 부분만. 자,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은 또 옳은 것은 지금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자,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소방가스, 전기, 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단체 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 관리 규정으로 정한 규정으로 기준으로 따른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것이었죠?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20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또 옳은 것이네요. 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은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저희 보건 교육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인 금융업의 경우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자,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는 소방가스, 전기, 교통 분야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안 된다고 돼 있고 여기는 있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겠네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변경할 때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어디 있었어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죠? 이건 받지 않아도 된다. 여기 또 상반됩니다. 보겠습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다 보시면 안 됩니다. 궁금하시다고.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작성해야 될 사유가 15일 이내래요. 여기는 작성해야 할 사유가 30일 이내였는데 이것도 좀 반대되네요.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비교하면 뭐가 맞는지 모르잖아요. 일단 한번 밑에 법령을 또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뭐냐면 혹시 취업규칙이라고 아시나요? 취업규칙? 요걸 알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취업규칙은 노동법에서 근로자 그 사업장이 있잖아요.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휴게 시간을 부여하거나 뭐 업무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또는 진급을 하였을 때 어쩌고 저쩌고 복지는 어쩌고 저쩌고 맨날 파업하고 이런 내용 때문에 파업하는 거잖아요. 이게 노동자 측과 노조와 사업주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협상이 결렬이 돼가지고 쟁의 활동을 하고 파업을 하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취업 규칙이고 이런 파업을 왜 계속하냐면 이 취업 규칙에 한 글자라도 더 쓰기 위해서 이 취업 규칙을 써놨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다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 위법하면 법 위반이죠. 범죄자인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사업주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한 줄 더 쓰기 위해서 또는 사업주는 이거를 조금 요대로만 좀 유지하고 싶어서 근데 노조는 여기에서 하나 더 원래는 뭐가 있을까요?
원래는 복지 내용으로 보면 원래는 휴가는 본인의 연차로 주말 포함 3일, 아니 주말 포함해서 5일로 한다. 아이고, 5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 취업 규칙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저희 회사가 이렇습니다. 중소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노조에서 야, 요즘에 어떤 시대인데 요즘 리프레시 휴가를 받는 회사들이 늘어나는데 우리도 이거 없애고 휴가는 리프레시 휴가라는 항목을 넣어서 2주 이상 연차를 쓰지 않고도 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줘라. 근데 다 주면은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몇 년 이상, 뭐 10년 이상이라든지 5년 이상 이렇게 줘서 신입사원들이 이탈되는 거를 좀 막자. 이게 우리 사회가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사업주는 이 사람이 2주를 쉬어? 이런 거 없어도 잘 돌아갔었는데 돈 잘 벌어다 줬는데 2주를 쉬면은 그 누가 채워? 2주 쉬면은 누군가가 여기 땜빵을 해야 되냐, 땜빵. 그러면 뭐가 생겨요? 근로자가 구인을 해야겠죠, 근로자 구인. 왜냐면 한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 10명 있다면 10명이 다 가면 2주씩 20주잖아요. 20주가 빵꾸나는 건데 20주면 4달이잖아요. 4달에서 5달. 이 4달에서 5달을 채워줄 수 있는 근로자를 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니까 사업주는 싫다고 하는 거겠죠. 예. 이게 취업규칙입니다. 아무튼 요 내용을 가지고 싸운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쟁의에 대한 내용을 왜 말씀드렸냐면 기업진단 지도에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들어놓으면 좀 재밌게라도 뭐 하시면 좋잖아요. 그래서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안전보건 관리규정은 똑같습니다. 사업장에서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경영방침, 목표, 뭐 써있겠죠. 뭐 1. 우리는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과제로 생각한다. 2번. 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뭐 해야겠어?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한다. 이런 게 이제 실제로 써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고 뒷장, 그 다음 장, 여기 1페이지였으면 여기 1페이지였으면 이제 두 번째 장, 두 번째 장에 뭐 있어요? 안전보건 조직, 조직도. 아주 여기 사업주 있고 요 밑에 안전보건 뭐 관리 책임자, 있고 여기 안전관리자 있고 여기 보건관리자 있고 요 밑에 관리감독자 있고 요 밑에 뭐 직원들이 있겠죠? 뭐 팀이 있든지 이렇게 있겠죠. 회사 내에서 본인 회사 내에서 뭐 이건 수급이 녹음이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요 밑에 뭐 관련된 협약된 업체들이 적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병원 왜냐면 응급 상황 때 어느 병원으로 갈지 다 협약이 돼 있는 게 좋거든요. 그래야 응급실로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소방서 불났을 때 바로 와줄 수 있는 소방서 왜냐면 그 경계에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저희 회사가 이거 말씀 뭐 예를 들어서 성남이랑 뭐 광주랑 요 근처 어디에 있어요. 여기도 포함이 되고 여기서도 포함되는 요 어디쯤. 그러면 소방서가 성남에서 와야 될지 광주에서 와야 될지 골라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랬을 때 저희가 미리 협약을 해놓으면 여기에다 전화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달려오겠죠. 그래서 이런 소방서도 필요하고요. 뭐 공단도 필요하고 저희는 환경공단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또 기관들이 적혀 있는 뭐 전화번호라든지 한라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보건 조직도. 그 다음 장에 뭐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기 밑에 써 있는데. 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교육 해가지고 저번이 아니라 저번 영상에 저희 업장에서 정기교육, 직무교육, 모의훈련, 그리고 법정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몇 월에 1, 2, 3, 4, 5, 6, 7, 8, 9, 10뭐 해가지고 언제 교육을 할 건지 이렇게 체크를 해놨잖아요. 이 보건교육 계획 여기 들어가야 되고 다음에 작업장 안전관리 여기 있는 거예요. 작업장 보건관리 또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보칙 이게 뭐예요? 안전보건관리 규정 세부 내용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총칙에 이런 목표가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하는 게 뭐다? 안전보건관리 규정. 이거는 어느 법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그쵸? 취업규칙이 더 상위에 있는 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되어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대충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법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 이제 사업장의 안전, 근로자의 안전, 보건 다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관리 조직이 나왔네요.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그쵸? 관리 조직이 뭐 이렇게 사진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안전관리자다. 이 사람이 사장이다. 대표다. 이 사람은 보건관리자다. 이 사람은 뭐 관리감독자다. 이게 직무죠? 감독자. 에이. 자, 알겠습니다. 이제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교육에 관한 사항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렇죠. 기본이죠. 이게 기본. 이걸 위해서 이걸 작성하는 거죠. 이게 주요 내용이겠죠.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그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우리가 잘 안전 조치, 보건 조치를 했지만 불의에 의한 사고에 의해서 사고가 났다. 그럼 아씨, 됐네. 아니 뭐 됐네. 죄송합니다. 뭐 됐네. 어? 그러면서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니까 얼른 현장을 보존을 하고 사고 현장을 보존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이 재해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뭐 119나 응급 후송 해야겠죠. 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면 빨리 후송을 해야 되고 어디가 찢어지거나 이랬으면 빨리 가서 꼬매야겠죠. 성형수술을 하든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성형수술한 얘기 또 해드려야 되는데 좀 딴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그 겨울에 12월에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스링크를 이렇게 탔어요. 지금 오랜만에 타는데 또 균형 감각이 살아있어서 잘 타지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도는데. 근데 여기 끝에 이 벽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못하는 사람들이 미끄러질까 봐 아니면 좀 쉬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여기 세 명이 갑자기 앞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앞으로 나오니까 부딪힐 것 같으니까 그래서 피하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빙판에 여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눈썹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눈썹 위에가. 그래서 아 너무 아프다. 근데 잠깐 쓰러져 있었는데 거의 대자로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그 직원분이 뛰어오시더라고요. 안전 뭐 담당하시는 분이지. 우리 MZ 안전한 거죠. 괜찮으세요? 그래서 많이 아프시면 저기에 보건실로 가시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좀 앉아 있을게요.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깍 이러는 거예요. 깍. 근데 피가 차가운 게 뭐가 흘러 눈썹 밑으로. 근데 피가 많이 났어요. 눈썹이 이렇게 있으면 요 위에서 피가 막 이렇게 흐르는 거죠. 약간 진짜 어? 칼 맞은 사람처럼. 근데 제가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안경이 그 모서리에 탁 그 살이랑 찝히면서 엄청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이 멀 뻔했어요. 실명할 뻔한 거죠. 가가지고 여기 이제 갔더니 보건실로 갔더니 여기 앉아 계신 그 양호 선생님 같으신 분이 성형 하셔야 된다고 한양대병원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그 한 라인이 있어서 막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지금 성형되는 데가 여기다. 그래서 여기 병원에 갔어요. 병원 갔는데 겨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겨울. 그 응급실에 가니까 자, 지금까지는 좀 잔인했었던 거고 진짜 웃긴 게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침상이 여러 개 있잖아요. 응급실에. 그래서 저는 여기가 또 서울이고 대학병원이고 큰 병원이니까 좀 응급실 가면은 진짜 많이 아프신 분들 계시잖아요. 어디가 뭐 이러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줄 알고 막 엄청 쫄아서 있었는데 얼굴 있으면 제가 여기 이마에다가 거즈를 붙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 테이블이 다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빙판길에 다 넘어지셔가지고 여기를 많이 다치시더라고요. 한 분은 여기 계신 분은 팔인가? 이분은 다리인가? 다 넘어져서 오신 분들. 너무 웃겼습니다. 이게. 그래서 겨울철에 주머니에서 손 빼고 보폭 간격을 최대한 작게 해가지고 얌전히 걸어 다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사고. 죄송합니다. 재밌으신가요? 이런 얘기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썰이 많아요. 뭐 이상한 일도 많이 겪고 다 잘 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고를 당했으면은 빨리 후송을 하고 현장은 보존하고 그리고 대책 수립에 대한 사항. 이거를 사고가 보통 뭐 사망 또는 이거에 준하는 사고가 나면 작업중지가 되거든요. 작업중지 명령서가 이렇게 붙으면서 현장을 아무도 못 들어가게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장님과 뭐 기타 안전관리자, 뭐 담당자,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분들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하실 건데요? 어떻게 다시는 이런 사고가 안 나오게 어떻게 하실 건데요? 라고 물었는데 꿀먹은 벙어리야. 그럼 이거 풀어주고 싶겠어요, 이분들이? 안 풀어주죠. 근데 이분들이 가져가는 건 저희 안전조치 1호 무조건 안전모를 쓴다. 안전모는 비싼 거 3만 원짜리 이상으로 쓰겠습니다. 2호 안전대는 무조건 맨다. 근데 안전대만 매면은 뭐 이 고리를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추락보호 에어백 쓸게요. 3번 K 사다리 쓰겠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이제 시민위원회가 들어가면 이분들이 진짜 반성을 하고 있구나. 이제 앞으로 이런 걸로 인해서 좀 재해가 줄어들겠구나 하면 이제 작업 중지를 풀어주는 거죠.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뭐예요?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뭘 작성해라? 안전보건 관리 규정.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계속 같이 보겠습니다.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없다. 여기 써 있네요.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경우 안전보건 관리 규정 중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서는 그 단체 협약 또는 취업 규칙의 정한 기준에 따른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힘이 있는 애예요, 없는 애예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쭈그리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단체 협약, 이 노조의 막강한 힘 이러니까 반할 수 없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이런 협약 또는 취업 규칙의 정한 기준에 따라야 된다 무조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안전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요? 지금 공단 이사장님이 어? 남녀노소 그,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공단의 이사장님께서 지금 남녀노소 국적 상관없이 생명은 고귀하다 1번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인사말에 남기셨는데 그쵸? 안전이 가장 최우선으로 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돈도 돈이고 뭐 다 좋지만 안전해야 돈도 많아야 건강해야 좋은 거지. 뭐 돈만 많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이 1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공부하시는 거 좋거든요. 너무 멋있어요. 솔직히 지금 7월이면 날씨도 겁나 더웠다가 비도 갑자기 왔다가 날씨도 이상하고 습하고 덥고 그리고 이제 휴가철이기도 하고 뭔가 들뜨기도 하고 이런데 공부하신다고 막 자료 요청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간절하신 분들이 분명히 합격하실 거고 분명히 동차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게 있어요. 건강을 잃으시면 안 돼요. 저는 이 국섬 생활을 하면서 목 디스크가 왔고요. 맨날 이렇게 수그리고 막 계속 쓰다 보니까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제 타이핑을 계속 치는 거예요. 타이핑을 계속 치다가 타이핑을 치니까 자세가 이제 이상 거북목 자세가 됐나 봐요. 목 디스크가 터져서 MRI도 찍고 그 신경 차단 주사도 맞았습니다. 그런데도 한 2주 정도 계속 안 났다가 2차 시험 끝나니까 씻은 듯이 났죠.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뭔가를 집중해서 할 그런 게 없으니까 3차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3차는 지금은 조금 있다가 이제 한 3주 정도 완전 미친 사람처럼 할 거라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는 공부를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한 달 이상 같은 공부를 못 합니다. 보통 2주를 집중을 해서 그 전에는 그냥 잡지 보듯이 잡지책 보듯이 유튜브 영상 보듯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도 유튜브로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유튜브로 이런 강의들이 별로 없어요. 막 다 그 이런 강의들이 저는 많이 없었거든요. 다 이제 뭐 뭐랄까요? 다 아무튼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극한 직업 보는 게 일상이었고 유튜브 볼 때. 그러니까 왜냐면 쇼츠에 재밌는 거 엄청 많잖아요. 뭐 영상도 웃긴 거 너무 많잖아요, 요즘은. 근데 이런 거는 안 보고 극한 직업 보면서 하하호호 했고요. 그리고 사고 사례 보면서 울었고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이게 너무 진짜 하는 순간에 다치는 그런 CCTV들이 요즘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안 봐도 될 것까지 보게 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가끔 아이돌 보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 내 지식, 배경 지식을 굉장히 늘려놓은 다음에 이 한 달 정도, 2주에서 3주 정도를 그 함축 요약한 요약본으로 계속 반복. 자, 아무튼 그랬습니다. 신소리인데 이거는 편집을 하든지 뭐 해야겠네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실 텐데. 그래도 지금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 들으시면서 본인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실지 작전 짜는 것도 좋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 절차가 여기서 나오네요.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이죠, 법. 자, 27조 같이 보겠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 그렇죠. 본인들이 쓰셨는데 지켜야겠죠? 다른 법률의 준용. 안전보건 관리 규정에 관하여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취업규칙 밑에 있다 그랬죠, 제가? 취업규칙을 준용한다는 취업규칙을 밑에 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왜냐면 취업규칙을 준용은 하지만 안전보건 관리 규정이 취업규칙을 반할 수 없대요. 그 말이 그 말이죠. 여기 밑에 있다라는 얘기죠. 뭐 아니라고 해도. 자, 이제 시행규칙 보겠습니다. 뭐 이거 법령의 요지 등은 뭐 이렇게 요지하고 게시하고 사업자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장소에 게시해라 그 얘기입니다. 취업 규칙도 그렇게 똑같이 써 있습니다. 취업 규칙도 게시판에 게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본인들 회사의 취업 규칙 뭐 메일에 그 홈페이지 인트라넷 쓰는 곳은 인트라넷에 있을 거고 좀 저처럼 영세한 곳이면 이렇게 그냥 게시판에 붙어 있거든요. 너덜너덜하게. 그거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될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읽어보신 분이랑 안 읽어보신 분이랑 달라요.
자, 안전보건관리 규정,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업 종류 및 사업 성시 근로자 수는 별표 이와 같다. 별표 2번 볼게요. 농업업 뭐 이렇게 해서 300명 이상, 좀 비교적 안전한 곳은 300명 이상. 여기에서 추가된 게 영상 오디오물 제공 서비스업이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요거 요번에 시험 문제죠? 요거 추가됐어요, 요거. 원래는 여기 없었어요. 왜냐면 여기 4에 2로 돼 있잖아. 요게 24년에 새로 추가된 겁니다. 여기 써있죠. 6월 28일.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얌전한 거. 이걸 제외한 거는 100명. 100이랑 우리는 300만 알면 되겠네요. 뭐 이거 다 외우지 마세요. 100이랑 300만 알면 돼요. 세부 내용 볼게요. 총칙, 목적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 아까 설명드린 거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하도급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그 조직과 그 직무, 그리고 안전보건 교육, 작업장 안전관리, 그래서 안전관리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기계 이후 및 설비 방호 조치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기계 등에 대한 자율검사 프로그램의 검사 또는 안전검사 이런 게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안전표지, 안전수칙의 종류, 개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작업장 보건관리, 근로자 건강진단해야 되고 작업환경 측정은 다 보건관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보호구의 지급 다 보건관리예요. 지금 이거 안전관리가 아닙니다. 보호구의 지급이. 지금 보건관리로 돼 있어요. 이걸로 문제 나오죠? 아까 우리 삭제하라고 했던 문제 볼까요? 이거 23년 기출문제.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해당하지 않는 거죠? 그럼 보호구가 맞죠? 근데 이거 왜 모두 정답 처리를 했을까요? 자, 아무튼 이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풀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문제가 정확하게 3번이 맞습니다. 그냥 안전관리라고 했고 보건관리랑 안전관리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전부 다 맞게 해줬는지는 모르겠네요. 무슨 민원이 들어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지 말아라. 왜냐면 이것도 안전, 얘도 안전, 얘도 정확하게 안전, 얘도 안전이거든. 얘만 보건으로 돼 있는데 왜 이게 답이 3번이 아니고 확정 답안으로 모두 정답 처리가 되었는지는 의아합니다. 잘 모르는 부분입니다. 자, 넘어가서 22년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거였죠? 옳은 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정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다. 틀렸죠? 포함되어 있었죠? 관리 조직은? 그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 기준이 취업 규칙에 우선한다고 이거 아니죠? 찐따죠? 그 안전보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는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이딴 얘기 없었죠? 누구한테 허락 받으라고 했어요? 근로자 대표. 그렇죠? 사업주가 규정을 작성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변경할 때는 심의만 거치면 된다? 아니죠? 다 해야 되는 거죠. 규정을 작성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된다. 30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제가 못 봐가지고. 아, 여기 있었네요. 이걸 놓쳤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표 3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된다. 변경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또한 같다. 그러면 30, 30이네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어휴, 다행이다. 자,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변경해야 된다 나왔습니다. 어때요? 엄청 쉽지 않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공부라는 건 익숙해져가는 과정이다. 자, 이것도 옳은 것이었잖아요. 옳은 것. 옳은 것. 자, 사업주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은 30일. 이것도 30일이죠? 이거 틀렸고. 소방가스, 전기, 교통 분야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해서는 안 된다? 작성해도 된다 그랬죠? 음. 그리고 안전보건관리 규정이 단체협약에 반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찐따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 받아야 되죠? 이게 맞죠? 안전보건관리 규정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정은 포함되죠? 이게 틀렸죠? 이게 지금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랑 같이 요 밑에 이거 한번 읽어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정지 버튼 누르시고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세요. 아니면 예습을 해오셔도 좋고요. 근데 이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잠깐 퍼즈 버튼 누르신 다음에 문제를 먼저 쓱 푸세요. 그리고 저랑 맞는지 맞춰보면 되겠죠? 됐습니다. 자, 20년 기출 문제 나왔습니다. 자, 산업안전보건 법령상 옳은 것이네요. 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죠? 틀렸고 상시 근로자 100명이 금요일 경우 안전보건 300이랑 100이 있다고 그랬어요. 300은 비교적 뭐였죠? 안전한 현장. 금융업은 사무실이잖아요. 사무실에서 모니터가 떨어져서 맞지 않는 이상 크게 다칠 게 없죠. 이건 100명이 아니라 이건 300명. 이거 틀렸죠. 사업주가 안전보건, 그러니까 외우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업주가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는 소방가스, 전기, 교통 분야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그거 맞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안전보건을 변경할 때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틀린 거고. 안전보건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문제가 이렇게 쉬워. 아까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했는데 지금 엄청 쉽죠? 자, 이렇게 해서 안전보건 관리 규정까지 했고요. 벌써 이제 40페이지 왔습니다. 이제 한 절반이 아니라 제가 한 20 몇 페이지부터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으니까 지금 좀 보겠습니다. 다음 거.
이게 왜냐면 이게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유해비험 기계이구나. 그런 것들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도를 어떻게 빼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가 뭐 PPT를 만들지 않고 있는 자료를 하니까 너무 좋네요. 그 자료 요청 좀 많이 해주시고, 이거 꼭 받아서 공부 같이 해서 1차 좀 쉽게 하면 좋잖아요. 엄청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하니까 저는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어차피. 저는 다 알지만 막 이런 거, 정확한 거, 이런 건 저도 까먹었죠. 에빙하우스에 의해서.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용이 꽤 풍부하고, 여기 있는 요 제가 드린 자료만 봐도 80점 무조건 맞습니다. 기출 문제집 책으로 공부하셔야 되는 분들은 꼭 사시고요. 그리고 이런 그 태블릿이 있다 하시는 분은 그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전자문제 CBT 검색하고 뭐 하는 방법 뭐 이런 거는 제가 올려드릴 건데 지금 이 강의가 먼저라서 사실 이거를 먼저 하고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 마음 급하신 분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먼저 가서 보고 계시면 됩니다. 설명은 나중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면 되니까. 근데 굉장히 쉬워지죠. 이거 강의 한번 들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제가 뭐 관심은 없으시겠지만 또 저의 사적인 얘기도 간간히 해드리면서 너무 궁금한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 컨텐츠로서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